저희의 의문점은 이겁니다. 전광훈 씨는 목사가 아닌 것 같다입니다. 목사가 아닌 것 같다입니다. 전광훈 씨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그 경과를 저희가 취재하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심 정황들을 파악했습니다. 목사가 아닐 가능성. 예, 시작해 주시죠. 네, 질문을 직접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네. 자, 우선 전광훈 씨에게 목사의 자격을 묻는다 이런 제목을 저희가 달아봤는데요. 우선 짧게 브리핑을 좀 해주시고 제가 중간중간 여쭙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요거는 뭐 나중에 한 번씩 쓱 보시면은 지금 뭐 교단이라든지 학교의 역사 그리고 전광훈 씨가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대강 아실 수 있는 도표를 좀 마련해봤습니다. 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자료를 좀 드릴 제가 텐데요. 네.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볼까요? 네. 예. 자, 뭐 사실 교단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난해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이요 1952년까지는 하나의 교단이었습니다. 52년 이후부터는 52년 고신이라는 교단이 사실 이제 분리가 됐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53년에 지금의 한국기독교 장로회 이 교단이 또 분리가 됐고요. 59년에 이르러서는 명성교회가 속한 통합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속한 합동 여기가 또 분리가 됩니다. 그런 분리의 와중에서 61년에 전광훈 씨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측 교단이 또 분리를 합니다. 61년에 생긴 교단인데 근데 이 교단의 목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대한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안양대학교인데 그거는 59년에 생겼어요. 61년 당시에 대한신학교는 4년제 각종학교라고 해요. 지금은 각종학교가 없습니다만은 대학 졸업 학력 인정은 되지만 대학으로서 인정되지는 못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61년에 대한신학교, 59년에 생긴 대한신학교고요. 이 학교에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전광훈 씨가 이 학교를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보시면 되고 이 전광훈 씨가 이제 목사라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 적어도 이 4년제 학력 인정이 된 학교에서 이제 학력 인정이 된 학교를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전광훈 씨 측근이 이렇게 말을 했죠. 요즘은 대학 4년 그리고 대학원 3년 때로는 이제 수련 목회까지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목사가 되는 데까지 한 7년에서 뭐 정말 오래 걸린 분들은 뭐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목사가 되기도 하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10년 좋게 걸리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전광훈 씨 같은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학 4년만 공부해도 목사 안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좌파들이 생트집을 잡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목사 안수가 조금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정황만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전광훈 씨가 지금 목사 안수가 인정이 되려면 적어도 그때 당시에 이 서계동에 대한신학교 신학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전광훈 씨가 학교를 나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서도 전광훈 씨가 이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요. 제가 그 78년도에서 84년도까지 학교를 다녔던 그 재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78년도에 입학한 분은 사실상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9년도 79학번이라고 한 목사 그리고 81학번, 83학번 모두 전광훈 씨를 학교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81년도에 학교에 입학했다는 분으로부터 체포 시간에 잠깐씩 본 적은 있다는 어떤 얘기를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사실 수업을 들었는지 여부는 절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채플 예배 시간에만 봤다라고 그랬는데 수업 시간에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너아라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김종대라는 목사가 본인이
정광훈 씨와 함께 학교를 다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사실상 정광훈 씨는 동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기라는 것은 같은 학년에 학교를 입학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정광훈 씨는 78년에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대 목사는 본인이 스스로 80학번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래서 김종대 목사라는 사람이 내가 전광훈과 동기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발언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지금 털고 있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80학번입니다. 80학번인데 전광훈 목사님과 제가 공부할 때는 우리 학교에 우리 교단에서는 4년 신학교 4년을 꼬박 공부하면 목사 안수를 주었어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4년 공부하면은 목사 안수를 줬는데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건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의 교단의 법은 그러한데 근데 최근에는 대학원을 개설하는 바람에 일반 대학 나와서 대학원 3년 하면은 목사 안수를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지금 와서 말입니다. 이 좌파들이 전광훈 목사님을 터는데 이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번도 4년 그 학교 다녔다고 목사 주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월 6일에 전광훈 목사 초청 대전 조찬기도회에서 김종대 목사가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1980년 대한신학교에 입학했다고 주장했고요. 이 김종대 목사를 소개하는 전광훈 목사 발언은 이렇습니다. 내가 신학교 나오는 과정이 좀 험난하긴 해도 멀쩡하게 나하고 같이 학교 다닌 여기 김종대 목사가 나하고 신학교 동기인데 말이야. 김종대 목사님 오늘 기자들 불러가지고 전광훈하고 내가 공부 같이 했어. 이 개새끼들아 라고 한번 해주세요. 하하하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김종대 씨가 1980학번인지 그 시기에 학교를 다녔는지 이 부분이 규명돼야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대한신학교 학도 호국단 주소록을 80년도 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명단을 쭉 살펴본 결과 사실 정광훈 씨의 이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정광훈 씨가 군대에 갔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종대 목사의 이름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김종대 전교생의 그 주소가 수록돼 있는 이 주소록에 김종대, 전광훈 둘 다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김종대 목사의 발언은 정광훈 씨가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더 명확히 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네, 본인이 80학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사실 좀 규명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을 텐데 저희가 입수한 대한신학교 학도 호국단 주소록을 보게 되면은 김종대, 전광훈 두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정광훈 씨가 그 시기에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사실도 81년도에 또 채플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봐서 네. 그 시기에 또 군대도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학교에 만약에 다닌 게 맞다면은 이 주소록에 그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름이 없단 말이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광훈 씨가 받은 목사 안수증은 이 같은 교단, 같은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다른 목사의 것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좌측과 우측의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좌측은 전광훈 씨가 2014년 그 교단 총회장에 나가기 위해서 교단에 제출한 목사 안수 증명서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이 실제 대신교단 소속 목사가 받은 목사 안수 증명서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좌측은 전광훈이 낸 것은 교단 총회장 명의의 그 공문이고요. 그러니까 증명서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노회. 그러니까 이제 총회가 있으면 그 밑에 지방회. 마치 정당으로 보자면은 중앙당이 있으면은 지방당이 지역 시도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단은 총회,
그리고 지방회는 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장로교 목사들은 노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임명권과 치리권 같은 것들이 다 노회에 있고요. 이런 목사 안수증도 본래 노회가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보면은 총회에서 발급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위조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고요. 실제로 그 총회가 목사 안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대개는 목사 고시, 이 사람이 이 교단 목사로서 적합한지 그걸 가리는 고시만 담당하고요. 실제 목사 안수 과정은 전부 노회가 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광훈 씨가 진짜 목사 안수 증명서 진본을 낸다면은 노회 명의의 공문을 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정광훈 씨의 어떤 목사 안수증에는 안수위원들의 이름도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본 사람을 저희가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혹이 될 텐데 전광훈 씨가 총회장 하겠다면서 교단에 제출한 목사 증명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목사 증명서를 발부한 주체가 김상묵 목사로 돼 있습니다. 예. 네, 김상문 목사. 네, 이분은 대신 총회에서 원래 9대 총회장을 했던 분이신데요. 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정광훈 씨가 직접 총회장까지 지냈던 그 대신 총회에서는 9대 총회장이었던 이래로 총회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상묵 목사의 이름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2004년도 이 발급을 해줬던 시기에 대신총회 총회장은 김성록 목사인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총회 명의의 공문도 이상한데. 네. 근데 이 총회장 당시 총회장의 이름도 딴 사람 이름이 지금 적혀 있단 말이죠. 이거 보면 이 공문은 확실히 허위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근데 틀림없어 보이는 이 목사 안수 증명서를 교단에다 제출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자기가 가장 권위 있는 증명서라고 해서 낸 건데 그게 허위였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네. 보더라도 이건 전광훈 목사가 목사라는 직함이 어울리는 사람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거기다 정광훈 씨는 본인이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는지 이것도 잘 기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본인의 교회 사랑제일교회의 연역에 보면 목사 안수를 받은 시점이 1987년 6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증에 기록돼 있는 어떤 연도 그리고 날짜와는 다른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986년 10월 14일에 목사 안수 일자가 박혀 있는데 자신이 담임 목사라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는 1987년 6월 7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목사 안수 일자가 1987년 6월 7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간격도 아니고 거의 이 몇 개월 간격의 차이입니까? 이게 그래서 8개월 정도의 차이군요. 네. 이걸로 봐서는 이 목사 안수 시기마저도 정확하지 않다는 점, 이 점은 전광훈 씨의 목사 안수가 근본적으로 진실인지 이거를 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정광훈 씨가 반론을 내긴 했어요. 뭐라고 반론을 냈죠? 네, 안양대 전신인 대한신학교에 1978년에 입학해서 4학년이 되던 해에 학교가 부도가 나니까 당시 당산동에 있는 신학교에서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반론을 저희가 또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대한신학교는 부도가 난 일이 있었습니까? 85년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세창 그 설립자의 아들 김치선 목사의 아들이 재정적으로 좀 문제를 일으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학교를 넘겨주게 됐고요. 네. 그때 사실은 학교가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습위원을 했던 분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상 부도가 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부도가 난 적이 없어요. 네. 한마디로. 예. 그리고 또 그리고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요.
그 시점이 정광훈 씨가 주장하는 거는 본인이 학교에 돌아왔을 때라고 했으니까 뭐 83년 그때쯤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수습위원회 얘기 들어보면 네. 그 학교가 그때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도 85년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네. 84년에 졸업했다고 얘기했으니 그 뒷이야기인데 네. 또 한마디로 그 이후로 부도가 난 적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부도가 난 적이 없어요. 재정적 어려움이야 뭐 있을 수 있지만 부도가 난 적은 없습니다. 부도가 난 행위와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건 뭐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니까요. 만약에 부도가 나서 학교가 사라졌다면 음. 어떻게 그 후에 학생들이 입학을 했으며 다른 목사들은 어떻게 졸업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김세창 씨가 거론이 됐는데 대한신학교 설립자인 김치선 씨의 아들입니다. 대한신학교장을 한때 했었지만은 물러났고요. 추후에 무인가 신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무인가 신학교를 운영했다면은 혹시 이 학교를 나온 것은 아닌가? 전광훈 지금 씨가. 확인한 바로는 김세창 목사가 그 후에 음. 대신 개혁이라는 교단을 음. 새로 설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그 흔적을 제대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군소 교단이고요. 자, 네. 근데 말이죠. 전광훈 씨 반론을 봅시다. 첫 줄입니다. 안양대 전신인 대한신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가 대한신학교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광훈 씨가 얘기한 것은 안양대 전신인 대한신학교고요. 실제 안양대 전신인 대한신학교를 나와야 이 교단 목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씨는 대신 교단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았고 또 목사 안수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심증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의 대한신학교 학적, 목사 안수 증명서 작성 과정 등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의심대로 전광훈 씨가 학적 위조를 넘어서 목사 안수 사실마저 날조한 것이 맞다면 그의 모든 교회 관련한 공직,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측 총회장, 그리고 한국기독교촌연합회 대표회장 등 모든 교회 관련 공직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평화나무는 그래서 지금 성적과 관련해서 이미 사문서 위조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서 이를 고발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안양대학교 쪽에도 계속 연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 쪽에 어떤 대답도 좀 시원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쪽에 있는 그 목사들, 저희가 접촉했던 목사들 같은 경우는 안양대와 또 모종의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의심하는 측면도 있어서요.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물을 예정입니다. 아니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논란이 된 게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관련한 그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한신학교를 나온 적이 없는데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아무리 특수한 그런 목회 연구 과정이라 할지라도 이 허용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 보시면요, 그 정광훈 씨 측근은 이제 편목 과정이었다. 그래서 6개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측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타교단 출신이 편목을 하기 위해서는 그 1년에 2학기, 4학기에 해당하는 목회 대학원을 이제 과정을 마쳐야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양대 쪽에 좀 질의를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고요. 안양대 측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이제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그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우리 권지현 센터장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권지현 센터장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취재를 해가지고 그 원본을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이게 추린 겁니다. 딱 우리 기자님들이나 우리 제작하시는 분들께 그 좀 이해가 쉽게 될 방법으로 이제 굉장히 짧게 축약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 같은 것들은 또 저희가 또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시고 문의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바로 현판식으로 갈까요? 네네. 1층 입구로 올라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